자기계발에 필요한 시사상식을 매일 아침 전달하는 매일습관 뉴스피드 5월 19일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까지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영서에 30에서 80mm, 경기 북부, 강원도는 50에서 100mm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20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은 20에서 60mm, 전남, 경남 등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5월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라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지만 올 5월은 절반이 넘게 비가 왔습니다. 18일 중 9일이 비가 온 것으로 앞으로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5월 말까지의 강수 일수는 평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례적인 5월 날씨는 왜 그런 것일까요? 맑은 5월의 봄 날씨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동성 고기압이 만듭니다. 하지만 올해는 뒤늦게 내려온 찬 공기가 이동성 고기압을 막아 한반도 인근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습니다. 기상청 윤기한 사무관은 오늘 비를 내리는 서해상의 구름도 중국 북부에서 내려온 기압 배치 때문이라며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발생이 적기도 하고 북쪽 공기에 밀리면서 5월의 맑은 날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네요. 현재 5월 7일부터 큰 규모의 찬 공기, 즉 저기압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 역시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는 이례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아 저기압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편 이런 대기 불안정이 유난스러운 장마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한때는 코란도와 렉스톤, 체어맨 등 연이어 히트작을 냈던 쌍용 자동차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 업체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현 상태로는 기업으로서 계속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까지의 쌍용차 1분기 영업 손실은 986억 3,400만 원, 순 손실은 1,935억 3,700만 원에 달한다며 계속 기업으로 존속 가능한지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도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는데요. 당시에는 경영 상황에 대한 지적을 받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거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수요 회복 시기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쌍용차의 올해 4월까지의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9% 줄어들었고 4월만 놓고 보면 내수는 46.4% 줄어든 6,813대, 수출은 60.3% 감소한 796대에 머물렀습니다. 심각하네요. 삼정회계법인은 자칫 판매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상환 능력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손상 징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감사 의견은 흔치 않은 일이죠. 대규모 적자를 연속 기록하며 존폐의 위기에 놓인 아시아나항공은 감춰진 순 손실이 재무제표상의 순 손실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보단 나은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에서 적정 이외의 다른 의견은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시아나는 결국 매각되고 말았죠. 앞으로도 쌍용차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용차 지분의 74.65%를 보유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쌍용차 회생을 위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철회하고 일시적 운영 자금인 400억 원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누적된 적자 5,100억 원과 당장 연내 갚아야 하는 차입금 2,54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네요. 쌍용차는 현재 노조와 사측 그리고 정부,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노, 사, 민, 정 특별협의체를 구성하며 채권단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장기화와 업장 폐쇄로 인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노사 문제와 과거 메가히트를 기록한 브랜드 개발도 이제는 난망한 상황이라 쌍용 자동차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미국 정치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세계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뜨거워져야 할 선거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심권에서 멀어졌죠. 코로나19 대응과 이어지는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지만 바이든의 존재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더니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하라며 바이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오바마는 측근 및 백악관 당시 참모진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혼돈의 재앙이 됐다며 트럼프를 비판하고 닷새 뒤 14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영상을 만들며 선거 유세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다음날 트위터로 투표를 독려한 오바마는 전통 흑인 대학 합동 졸업식 영상 축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오바마 재임 기간 중 가장 중점을 둔 정책 중 하나가 의료보험 등 헬스케어 분야였죠. 그래서였는지 즉흥적 연설이 아닌 준비된 영상에서의 비판은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트럼프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오바마 비방 게시글을 무려 100여 차례 리트윗을 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게이트란 말도 만들어내며 트럼프를 탄핵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던 러시아 스캔들을 희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오바마는 엄청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며 오바마 정부 시절 신종플루 즉 돼지독감 사태였죠 일명 신종플루를 언급하며 오바마의 감염병 대응이 아주 형편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도 똑같다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느냐 이런 것이네요. 이에 발맞추어 트럼프의 측근들도 오바마가 바이든의 공보비서를 맡은 것이냐며 오바마 행정부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냈었다며 오바마 비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가에서는 유독 트럼프는 오바마에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갖지 못한 지적이고 명료하고 능숙하고 냉정한 이미지를 갖춘 오바마의 정치적 자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인 백인과는 반대되는 흑인 출신으로 퇴임 후에도 여전한 인지도를 유지하는 오바마가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트럼프를 자극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의 관심이 정쟁으로 옮겨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이번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 흑인 대학 축사에서 트럼프에게 다음 4년을 맡길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숨진 흑인이 더 많다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을 내세워 흑인 사회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이슈에 등판한 것은 존재감 없고 트럼프와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바이든의 현실도 한몫합니다. 트럼프의 성 스캔들과 남성 우월주의를 공격해야 하는 민주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성추행 사건으로 근심이 깊습니다. 트럼프는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평가가 많은데 바이든의 성추행 사건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트럼프보다 못하면 못했지 여성들의 지지를 받기에는 한참 모자르다는 평가죠.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않고 노회한 이미지를 가진 바이든은 민주당에 결코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캠프 측은 여성 부통령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수차례 여성 부통령을 언급하며 여성 표심 얻기에 나선 것이죠. 후보로 거론되는 워런과 클로버샤, 해리스 상원 의원들은 각각 진보 중도 표심을 보완할 부통령감으로 여론조사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오바마 측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흑인 표심을 자극할 카드가 오바마에게 있다면 새로운 보완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가 얼마나 민주당 대선 캠페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오바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졌습니다. 이번 오바마의 등장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2021년 78세가 되는 바이든이 노회한 이미지를 벗고 트럼프와 당당히 싸울지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되겠네요. 다음은 최민수 씨의 아내로 항상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주은 씨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미스 캐나다 출신으로 한때는 치의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던 재원에서 미스 코리아 출전을 목표로 1993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최민수 씨가 한눈에 반해 결혼에 꼴이 난 강주은 씨는 요즘 배우인 최민수 씨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신의 SNS에 본인의 에마 포르쉐 911 카레라를 공개해 화제입니다. 강주은 씨는 어릴 때부터 꿈꿔온 자동차라며 이 차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두 아이의 등굣길, 남편과의 드라이브, 포르쉐 클럽 멤버들과의 즐거운 기억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이면서도 어릴 때부터 유독 차를 좋아했다는 강주은 씨는 심지어 얼마 전 탑기어 코리아에도 출연했다며 본인에게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본인이 오랜 기간 애착을 받는 대상과 함께 성공을 이뤄나가면 그만큼 뿌듯한 일이 없죠. 저는 사실 만년필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앞으로 중요한 일마다 이 만년필로 결제하라며 선물로 주었죠. 그 후로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제 포켓에 꽂혀 있는 만년필을 만지작거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성공을 함께할 애착 물건 또는 대상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나태해지거나 위기에는 마음을 다잡는 존재가 되기도 하네요.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런 당신을 SNG 트러스트는 매일 습관 자기 개발 뉴스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